그동안 우리 군은 한반도 분위기를 고려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5일 올해 북한의 5번째 미사일 도발 1시간 뒤 한국 해군은 도산 안창호 함에서 발사하는 SLBM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하였고, 동시에 한국 미사일 기술이 집약된 영상들을 추가로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날 4종의 미사일과 함께 공개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시연한 고체 추진 체계 연소 시험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 몇 가지 더 있었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미사일 강국으로의 도약, 각종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SLBM, 초음속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육해공 전력과 맞물려 다양한 미사일이 공개되었지만 2015년 개발에 들어간다는 소식 이후 지금까지 전혀 소식을 알 수 없었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초공동 어뢰. 기존 어뢰는 적 함정이 해피 기동으로 피할 수 있지만 초공동 어뢰는 발견하는 순간 어뢰다 하는 순간에 함정에 착탄될 정도로 최대 800km의 속도를 발휘합니다. 단 사거리가 짧고 유도가 안되지만 현재 유도되는 걸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기존 어뢰는 밀도가 높은 수중에서 발사되므로 빨라도 50노트, 92km 정도 되지만 초공동 어뢰는 어뢰 앞부분에 공기 기포를 내뿜어 어뢰 주변을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마찰 면적이 줄어들어 최대 80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 이후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 세계 최초로 초공동 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러시아가 운용 중인 VA-111 시크발 어뢰로 수중에서 200노트를 상회하는 370에서 550km 속도로 항주가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유도 제어 체계를 탑재할 수가 없어 이런 단점을 탄두에 전술 핵탄두를 사용함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한국형 초공동 어뢰의 실전 배치를 2030년대 중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800km의 엄청난 속도를 제대로 유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까지 탑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최대 항해 속도 460km를 품어내는 러시아 시크발 같은 어뢰는 그 전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초공동 어뢰 바라쿠다는 시속 800km를 상회하는 엄청난 속도로 적 함정이 피격된 후에야 어뢰에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초공동 어뢰. 첫 번째로 이란 후트. 이란은 2006년에 러시아에서 수입한 1세대 초공동 어뢰 시크발을 역설계하여 수상함에서 발사해 수중에 잠수함을 마치는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1세대인 만큼 사거리가 짧고 유도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꼴랑 사거리 10km. 해상 전력 정강에 올인 중인 중국도 초공동 어뢰 도입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기존의 유도 기능도 없고 10km의 짧은 사거리에 초기형 초공동 어뢰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반 어뢰처럼 발사된 후 일정 거리에서 초공동 어뢰로 항주 후 표적에 근접한 후 다시 속도를 줄여 목표물을 탐색하고 식별 후 타격을 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이 부족하니 쓸데없이 복잡하네요. 세 번째, 어뢰 강국 독일 바라쿠다. 어뢰 강국답게 독일은 2005년에 432노트, 즉 시속 800km를 상회하는 속도에 유도 기동까지 가능한 초공동 어뢰를 공개했으며 당시에 미 해군과 함께 초공동 어뢰 전략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2005년 당시 미 해군 어뢰 연구 관계자는 초공동 어뢰를 전력화하는데 15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초공동 어뢰의 전력화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술 강국 대한민국. 1990년대 중반부터 극비 연구 진행. 한국은 러시아의 1세대 초공동 어뢰 시크발의 영향을 받아 1990년대 중후반부터 초공동 어뢰 연구를 극비리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처음으로 2015년 에덱스에서 공개했고, 독일의 바라쿠다를 모델로 시속 800km, 유도 기동이 가능한 2세대 초공동 어뢰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지금도 연구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해군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고의 비대칭 무기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극비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해상 전력을 일시에 차단하고 타격하기 위해 해군의 비대칭 무기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시속 800km의 사거리 100km, 유도 기동까지 가능한 초공동 어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한다면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함께 중국과 일본 수상함들과의 전력차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에서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해군 전력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중형 잠수함, SLBM, 우주 발사체 등등, 그리고 거의 개발을 완료했지만 미공개 중인 무기들과 현재 막바지 연구에 있는 무기들까지 더한다면 한국의 군사기술력은 미국과 러시아 등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게 되고 현재 6위인 세계 군사력 순위에도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미 국방 전문가 드페트리스가 언급한 것처럼 한국 군사력은 야수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